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거버넌스의 개념은 처음에 그 플라톤이 지금 제시했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유래가 되는데, 자, 우리가 그 옛날 사회 계약론 부분에서 이 국가가 형성이 될 때, 그때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데, 자, 거버넌스가 뭐냐? 국가나 시장 또는 시민사회 영역의 행위자들이 각기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 자, 이것을 우리는 거버넌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정부의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바로 국가뿐만 아니라 여기는 누구까지 시장이나 그 다음에 시민사회 영역들이 그 어느 정도 거기에 자율성이 같이 바탕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성적인 요소들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버넌스는 협치란 말, 협력적인 정치다 또는 공치, 함께 공치를 썼을 텐데 함께 이것을 어떻게 한다? 정치를 한다. 아니 공동체적인 어떤 정치 또는 동반자적인 국정 운영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이 국가나 시장 그다음에 시민사회 등 사회 각 영역 행위자들 간의 영향관계에 따라 거버넌스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은 전통적으로 행정학이나 정치학에 다루었던 내용을 이 거버넌스와 연계해서 연구하려는 시도인데 이 거버넌스 이론은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과잉 생산으로 인한 실업이 점점 증가하고 또 경제 성장이 점점 둔화되거나 또는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의 어떤 경쟁 등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정부의 어떤 개혁이 필요성에 따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미국의 이 정치학자인 이 피터스는 이 정부의 개혁을 위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했는데, 자, 한 4가지 유형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그가 제시한 거버넌스 이론적 모형은 바로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 영역의 관계를 바탕으로 크게 4가지로 바로 시장 정부 모형, 참여적 정부 모형, 신축적 정부 모형, 탈규제적 정부 모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자, 먼저 시장 정부 모형 부분입니다. 자, 각각의 모형들은요, 결국 어떤 사회 정부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해냈고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결책을 제시했을 겁니다. 자, 먼저 시장 정부 모형은 정부의 문제가 이 관료의 정보 독점으로 발생한다고 간주합니다. 자, 이 관료라는 것은 어떤 특수 권력을 가진 관리들, 이거 관료라는 말을 쓰게 되어 있는데, 자, 정부에 있는 여러 그 공공적인 어떤 직원들이 있겠죠. 자, 이런 사람이 관료가 될 거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독점한단 말이야. 그럼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관료의 폐쇄성이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 내지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전통적 관료제 하에서는 관료들은 정보를 독점하고 자신들의 안정적 직위를 이용해서 정책의 소속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관철, 자,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뚫고 나간단 말이죠. 자, 여기에 노력하는데 심지어 관료들은 특정 문제에 대한 검토를 막아서 의사 결정의 범위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까닭에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가 비효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시장 정부 모형은 결국 이런 정부의 어떤 관료들의 정보 독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자, 이러한 비효율성을 시장 정부 모형은 어떻게 하냐? 시장주의 바로 원리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자, 시장주의란 가격 중심의 자원 배분과 경쟁 원리 등을 지향하며, 자, 이것을 지혜의 향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을 추구하며, 자, 거기에 따라서, 자, 이렇게 플러스를 해놓을게요. 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원가 개념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따집니다. 자, 시장주의는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민감해서 이걸 고객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이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게 맡기는 민간 위탁. 자, 이것을 위임하거나 거기에 모든 것을 부탁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일임하는 거야, 민간에게. 자, 그럼 고객주의에 따른 발상 중에 하나인데, 자, 시장 정부 모형은 시장의 효율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장과 협력하여 공공의 부분의 분권화를 지향합니다. 분권화,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야. 이 관료에게 어떤 정보가 독점되어 있는 상황을 권력을 분산되면 그것도 어떻게
이 정보도 분산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관료에 대한 관리와 동기부여를 위해 정당한 성과에 대해서 보상과 경쟁 등 자, 민간 부문의 다양한 기법의 활용을 제한합니다. 아까 시장주의에서 사용했던 게 바로 뭐야? 경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관료들 안에서 바로 어떤 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성과에 따른 바로 보상을 하고 또 경쟁을 이렇게 그대로 이것을 지금 어떻게 나름대로 경쟁하는 것을 여기서 이것을 그대로 놔둡니다. 추천합니다. 자, 이러한 시장 정부 모형이 추구하는 정부 개혁의 목표는 자, 민간 부문처럼 자, 경쟁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 자, 인원수를 더욱 채우고 이 공공 부문을 좀 더 효율화시키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모형이 바로 참여적 정부 모형이 되겠는데요. 이 정부를 둘러싼 문제가 기본적으로 바로 위계 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 때문에 비롯됐다고 봅니다. 자, 위계 서열 어떤 관료들의 어떤 지위나 계층, 자, 이런 어떤 서열 때문에 자,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서열 중심의 이런 경직적 조직 문화는 이 경직적이라는 게 뭐야? 이것이 지금 융통성이 전혀 없어. 뭔가 좀 탄력적으로 아니면 이걸 나름대로 그것이 지금 변화를 쉽게 가고 있는 탄력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하향식 지금 의사 결정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상명 하달식으로 그러니까 위에선 명령하고 아래에선 그것을 어떻게 당연히 따라야 되는 자, 이런 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갖다 보니까 관료가 정책 결정을 독점하게 되는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이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바로 이 조직 내외의 이해 당사자 간 소통을 강조하며 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참여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직보다는 수평 조직으로서의 개편을 주장을 하네요. 자, 그래서 어떤 관료의 어떤 이런 관료 조직 자체를 지금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조직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품질 관리와 그 다음에 팀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의 독점 역적 역할을 지양이라고 했으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지양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아까 지양과 반대로 이것은 자, 이거는 어떤 부정적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독점적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상호 간의 적극적인 협의와 협상을 강조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바로 참여와 협의를 핵심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료 조직 안에 이게 너무 경직된 조직 문화니까 여기 지금 시민들을 여기서 참여를 시킴으로써 자, 그리고 같이 협의를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때 참여란 관료제 외부뿐만 아니라 또는 관료제 내부에서 서열에 관계없이 일선 관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부에 있는 인사, 어떤 시민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관료 내부에서 여기에 있는 어느 정도 능력이 맞는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평등하게 수평 조직으로서 개편해서 자, 이것을 지금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신축적 정부 모형인데요.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무엇과 이 경직적인 것과 반대적인 것이 신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조직의 안정성과 영속성에 비롯된다는 생각을 전제합니다. 이 안정성이란 말은요. 이 조직에 한번 들어오면 언제까지 그냥 어떻게 계속 그 전에 안정적으로 그곳에 머무를 수 있다고 보는 거. 우리가 이걸 일명 그 철밥통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 한번 그 조직에 들어오면 자기는 어떻게 자기가 거기서 퇴직할 때까지 뭐 노후가 보장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월급이 보장이 되잖아요. 임금이. 자, 이런 것 때문에 자, 이 모형은 관료 조직의 안정성이나 영속성이 정부의 효율성을 외려 저해하는 근원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을 효율성을 막아서 못하도록 해친다 이런 얘기였죠. 이 관료 조직의 안정성이나 영속성이 경직화를 끌어일으키게 되고 사안에 따른 대응력을 바로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자, 이걸 해결하는 이 해결책의 입장에서 자, 아까는 경직적인 것의 반대적 개념이니까 그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거기 잘 대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탄력적으로. 이 정부 모형에서는 공식적인 규칙이나 제도에 의해 통제되는 정규적 조직보다는
자, 느슨한 조직으로서의 한시라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어느 정도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특별위원회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조직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데, 이 모형에서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 전담 조직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TF팀이라고 하는데, 어떤 전문적으로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해서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조직이 해체되는 형태로 염두에 두게 됩니다. 자, 정책 결정에서는 혁신과 실험을 강조하며 과거의 정책 기조, 기본적인 어떤 경향이나 또 조직 내 이 결정 규칙의 틀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기존 정책의 경로 의존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셈이다 그랬으니까, 이 경로 의존성이란 건 뭘까요? 일정한 틀이 있으면 틀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대로만 움직여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경로 의존성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자체를 지금 어떻게 과감하게 이걸 깨부시는 거죠, 지금. 자, 이 모형에서는 정부가 느슨한 조직을 통해 서비스 생산 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이해와 조정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 조직 및 인력 관리에서 임시 고용 제도의 확대를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임시 고용 제도는 관료의 직업적 안정성을 와해하는 것으로, 자, 와해, 원래 기왓장 같은 걸 다 깨부시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자, 기존의 공무원의 입직 경로나 직장에 어떤 여기 들어오는 거나 또는 내부 승진 외에 시민사회 영역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임용, 어떤 직무를 맡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무원으로서 정확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직장에 들어오는 이런 경로가 아니라 특별하게 지금 외부에서 어떻게 초빙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그 팀, 이 안에 들어가서 전담이 되면서 그때 그걸 운영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해체되면 이 사람은 다시 빠져나가는 거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마지막 부분이 이제 탈규제적 정부 모형이 되겠는데요. 정부 문제 발생의 핵심 원인이 조직 내부의 규제에 있다고 봅니다. 자, 내부적인 규제가 문제가 된다고 보네요. 관료 조직 내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형식주의나 절차와 제약 등이 관료들의 재량을 제한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거기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절차나 제약에 너무 얽매여 버린단 말이죠, 형식에. 자, 그래서 이것이 정부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인데, 따라서 탈규제적 정부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 자체의 개선 방안보다는, 자, 지금 여기서 주의할 거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관료 조직 자체 개선은 한다, 안 한다? 자, 이것은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관료 조직 자체를 이건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신에 조직 관리에 대한 처방으로 규제를 축소하여 조직 구성원인 관료들의 자유와 재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 모형에서 관료 조직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아이디어의 저장소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재량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정부라면 관료가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거의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산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버넌스는 이 사회 각 영역 간의 관계를 고려했대요. 아까 얘기했던 국가와 그 다음에 시장과 시민사회겠죠. 이 관계를 고려한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정부의 어떤 국가 정부를 운영하는 이런 점에서 의의가 있고, 거버넌스 이론은 국정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사회 각 영역의 행위자를 고려한 결정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환경 변화의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운영 체계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 중에 어떤 모형을 지금 활용하는 것은 이건 임의대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